네, 이제 해외 앞서 잠깐 멘트 해드렸지만 우리나라 이제 동학개미 분들이 미국 주식에 지금 뭐 엄청나게 그야말로 엄청나네요. 네, 7월 한 달에만 30억 달러, 약 3조 원 가량 가서 하셨는데 뭐 미국 기업들 그래서 안 알아볼 수 없죠. 연관도 지어봐야 되니까 해외 주식 전문으로 하시는 우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주식 애널리스트입니다. 최보원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대단한 대한민국 국민이시요. 네. 물론 요즘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워낙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주변 분들도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 해외 주식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무가내로 막 투자할 수는 없는 거고 근거는 있어야 되니까 자, 미국 기업들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도출되고 있죠. 그렇죠? 2분기 실적 시즌 진행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예상했던 그런 눈높이보다 어떤 상황이든가요? 아무래도 2분기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미국에는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시기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7월 초까지만 해도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7월 말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이익이 34% 정도의 감소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앞에서도 좀 말씀 주셨다시피 대표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좀 양호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11개 섹터 중에서 9개 섹터 이익 전망치가 최근에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개 섹터 중에 9개요? 네. 뭐 되게 상당히 높네요. 그렇다면 이익이 증가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섹터하고 기업들 어떻게 또 보이던가요? 뭐 크게 이익이 개선된 섹터라고 하면은 경기 소비재 섹터, 헬스케어 섹터, IT 섹터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경기 소비재 섹터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사실은 이익이 100% 이상 감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좀 개선이 되면서 그래도 약 한 70% 이익 감소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스케어와 IT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에도 실적 개선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음 분기 기준으로도 연간 기준으로도 실적이 상대적으로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상대적 매력도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어제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이제 틱톡이라고 하는 그 메신저 업체 사실 중국 업체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영상을 짧게 15초 단위로 쪼개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이 젊은 소비자층들한테 굉장히 호응도를 많이 얻고 죄송합니다. 미국에서도 인기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미운 털이 박혔잖아요. 지난번 그 전당대회 할 때 맞습니다. 틱톡을 통해 가지고 뭔가 네. 이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을 이제 또 팔아라, MS한테 팔아라 이렇게 하는데 향후에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주가가 더 오를까라고 하기보다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본질적인. 네, 본질적인 펀더멘털이 좀 개선이 될 건가의 측면을 좀 더 보셔야 될 텐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경우는 2011년, 12년에도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계속해서 좀 인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거기에서 아무래도 좀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좀 성장 동력을 좀 새롭게 좀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틱톡을 인수를 하면서 새로운 가입자들 그리고 새로운 매출 구조를 좀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약간 시너지 효과 정도? 장기적으로는 시너지까지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수익 구조가 확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젊은 층들, MZ 세대라고 하죠. 요 세대들에게 좀 인기를 받고 있는 이제 어플인 만큼 아무래도 그 수요 광고 수익이 이제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연령층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에 초점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약간 뭐 강매하듯이 하는데 저게 가능할지는 추후에 봐야 되겠는데 새로운 이슈로 등장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어제 또 견인을 했고 시가총액이 워낙 맞습니다. 크다 보니까 그저께는 미국에 이제 또 가장 탑 티어 애플. 애플. 네, 실적을 발표했는데 서프라이즈라고도 표현을 하고 애플의 시가총액이 지금 1조 8천억 달러가 넘죠. 네.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 2,200조 원 정도 되는 뭐 거고. 아람코를 넘어선 아람코를. 상황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애플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로 등극한 배경, 호실적의 배경 어떻게 파악하세요?
애플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폰 매출도 매출이지만 그 이외의 제품들, 뭐 맥이라든지 네. 이제 아이패드와 같은 제품들의 매출이 좀 전체 실적 견인을 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폰에서는 성장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다른 쪽에서 좀 끌어가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좀 어닝 서프라이즈다, 예상보다 양호했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게 이제 그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미국도 지금 온라인 교육을 많이 화상 교육 같은 거? 맞습니다. 재택 활동이 또 증가를 하다 보니까 관련 산업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저도 예전에 한때 패드를 좀 써봤는데 누워서 보다가 저 떨어뜨리면 굉장히 아프던데 맞으면은 커가지고. 조심하셔야죠. 네, 조심해야죠. 네. 네네. 누워서 보면 안 됩니다. 네. 자, 근데 애플은 그와 더불어서 액면 분할까지도 지금 선언을 했어요. 맞습니다. 액면 분할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몇 번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네, 뭐 이번에 하게 되면 5번째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5번째. 네. 이번에 아무래도 약 한 400달러였던 한 주의 애플을 이제 100달러에 좀 살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좀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에서는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4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하는군요. 맞습니다. 1대 4. 네. 어디까지 쪼갤란가? 아, 저번에도 워낙 네. 이제 좀 500달러에서 한 100달러 정도로 좀 크게 좀 줄인 바가 있는데 최근에도 그런 식으로 좀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에 주가 맞춰서. 올라가면 계속 쪼개겠네. 아니 근데 저것도 미국은 좀 보편화되어 있는 전략 기업을 이제 뭐 저런 식으로 잘 관리를 한다고. 아니, 워낙 시가총이 너무 커서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하여튼 액면 분할 이슈가 덧붙여지면서 주가가 지금 강하고 또 아까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만 이제 대표적인 OTT 기업 오늘 이제 팡이라는 주제를 좀 가지고 다뤄보기도 했는데요. 넷플릭스도 실적이 양호한 편인가요? 실적 2분기는 양호했습니다. 뭐 매출도 이익도 견조했고 사실은 순증 가입자가 중요한 건데 그것도 가이던스를 크게 좀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좀 3분기 이후에는 좀 불안하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 순증 가입자라고 했는데 이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치의 한 반토막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분기는 조금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해외 쪽에 이제 기대감이 좀 컸던 기업인데 해외 쪽에서도 순증 가입자가 좀 전분기 대비로는 둔화되는 모습이 보였다는 점이 좀 부담 요소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것도 참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나름인데 좀 센스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식의 그 트렌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보통 보면은 말씀하신 컨센서스라고 하는 시장의 눈높이를 너무 높여놓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낮춰놨다가 실제 발표하는 거는 그 눈높이를 약간 상회하면은 오히려 그게 호재로 작용이 되는 이런 전략들. 한국도 이제 몇 분기를 좀 경험을 해보시니까 계속 그런 거 아니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이번 분기는 좀 특히 더 보셔야 되는 게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좀 발표한 애들이 전체 한 83% 정도입니다. 하지만 과거 한 4개 분기 평균으로 내보면 70%대 초반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번 분기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 평균보다도 좀 양호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국내에도 그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쭉 이렇게 취합되면은 기업에서 이제 뭐 IR이나 NDR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닝 추정을 하잖아요. 근데 기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어닝이 나오면은 한 95 정도만 우리 봅시다. 이렇게 하면 애널리스트들이 하다가 실제 딱 문 열으면 105를 내놓는 전략을 매 분기마다 이렇게 한다고. 꼭 그렇지는 않고 꼭 이제 그렇진 탐방 않겠죠? 가보면 아시겠지만 네. 저희 애널들이 봤을 때는 뭐 좀 더 낮게 보지만 기업에서 엄청 또 좋게 얘기를 하실 때도 있으시고 그건 안 좋더라고요. 약간, 네, 펌핑지를 해놓으면 나중에 주가는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하여튼 뭐 그 얘기는 조차하고 기업 실적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기업들 특히 이제 페이팔 홀딩스 네. 여기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제 결제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되면 안 좋은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좀 컸었는데요. 네. 이 페이팔 홀딩스와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발표 때도 볼 수가 있겠지만 4, 5월에 데이터가 크게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과 같은 경우에는 이 비접촉 결제에 대한 수요가 이제 판매점에서도 그리고 소비자들에게서도 증가를 하면서 페이퍼 홀딩스의 서비스가
크게 좀 확장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내에서도 그렇지만 해외 지역에서도 새로운 서비스들 계속 좀 출시를 하고 있고 여기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요 허니라고 하는 기업을 기업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1분기에 인수를 완료를 했는데 이 기업이 한국에서는 조금 낯서시겠지만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의 가격을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뭐 N사에 들어가도 이제 다 확인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좀 활용을 하는 만큼 이것과 이제 배모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페이팔의 서비스들이 좀 시너지를 내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모바일 송금, 국제 송금, 네네. 온라인 쇼핑, 또 네. 개인 간의 P2P는 뭐 그런 개념. 스웨덴 결제 기업,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어디 좀 보죠? 스퀘어라고 하는 기업이 이 페이팔의 경쟁사로 주로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네. 이거에 대응을 하기 위해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좀 가는 기업 그리고 페이팔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좀 가는 기업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스퀘어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의 서비스들 간의 시너지를 좀 강화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미국에는 CVS 이제 파마시라고 하는 기업에 이제 이 기업이 페이팔이 진출을 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좀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도 좀 매출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국내에도 이제 뭐 어제 과금 결제 업체들, PG 업체라고도 표현하는데 주가가 이제 실제 온라인 언택트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실적이 수반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더라고요. 자, 근데 하나의 굵직한 기업 중에 좀 무거운 기업이 지금 하나 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불편한 관계라고 해야 될지. 페이스북은 요즘 어때요? 페이스북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실적은 좀 양호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좀 광고 보이콧도 있었는데요. 이거에 왜 그랬죠? 광고 보이콧은? 광고 보이콧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로 이제 사실은 뭐 페이스북하고 트럼프하고 안 좋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트위터가 사이가 안 좋을 때 페이스북은 상대적으로 좀 옹호하는 입장을 좀 보인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다란 기업들이 이제 우리는 페이스북에 그런 광고를 안 실겠다라고 좀 발언을 했거든요. 트럼프, 그러니까 정치색을 냈죠. 이렇게 해서 반감을 샀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 수익이 좀 둔화가 되는 게 아니냐, 좀 크게 빠지는 것은 아니냐 우려가 컸었는데 광고 매출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증가를 했고요. 네. 사실은 이 기존에는 상위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컸다면 최근과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들, 새로운 기업들이 광고를 추가를 하면서 이 일부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좀 낮아졌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광고를 하는 방식 자체도 코로나19 이후에 좀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광고 수익 말고 다른 건 없느냐, 성장 동력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이유로 지난해에는 좀 지지부진했다면 최근에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좀 발표를 하고 있는 만큼 그런 점이 주가를 좀 견인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광고도 굉장히 세밀하게 변화되고 진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분별한 광고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반감을 많이 느끼고, 맞습니다. 뭐 요즘 뭐 이제 너튜브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소셜 이런 매체들, 그러니까 앱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광고가 너무 푸싱으로 들어오면은 막 건너뛰기 내지는 뭔가를 박아대야 되는 이런 맞습니다. 건데 결국에는 진화하는 이 주는 입장에서는 뭔가 이 사람이 원하는 거를 적화시켜서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페이스북이 또 이제 이번에 언급을 또 했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의 고객들한테 필요가 있는 광고를 좀 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기업들의 좀 입장인데 네. 페이스북과 같은 경우에도 위치 기반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서 아무래도 카페 같은 곳이 워낙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 카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쿠폰을 날린다든지 광고를 쏜다든지 하면서 최근에는 좀 광고도 좀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AI라고 하는 맞습니다. 툴하고 좀 접목이 되는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이제 오리지널의 광고 방식이 아니고 새로운 방식의 광고를 계속해서 도입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에 좀 주목할 수 있는 포인트였습니다. 네. 자,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은 다 거의 봤고, 어제 이제 앞서 저희 코너에도 잠깐 다뤘는데, 미국의 이제 최대 액티브 펀드 ETF,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공개했는데, 그 주요 골자를 보니까,
뭐 DNA 염기서열화, 로보틱스, 에너지 저장,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 이런 5개 분야가 향후에 10년, 15년 내로 수조 달러 규모의 기회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더군요. 근데 혹시 연관되는 기업들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뭐 테슬라나 인비테, 뭐 스퀘어, 테라피틱스, 로쿠 좀 생소한 기업들도 있긴 있어요. 뭐 생소하진 않은데 여기서도 한번 저는 살펴보시면 생소하더라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요 스퀘어라고 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네. 요 기업가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결제 산업 쪽인데 이 기업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는 펀더멘털로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쪽 내에서도 좀 MS를 확보를 하고 있고 펀더멘털이 견조한 기업들 특히 지금과 같이 밸류에이션 얘기 계속 좀 나올 때는 펀더멘털 한번 확인하시고 하반기 들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보시면 스트리밍 기기 업체들도 있으시고 이제 네. 그 헬스케어와 관련된 기업들도 있는데요. 저번에도 잠시 좀 코멘트를 드렸는데 헬스케어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정책적인 측면 당연히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대선과 맞물려서. 맞습니다. 대선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경기 부양 정책 쪽에서도 뭐 히어로스 액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히어로즈. 히어로스 액트라고 하는 거는 뭐 개인 지원금이 제공이 되고 이런 건데 기존과는 저번에 한번 언급드린 기존과는 다르게 그 의료 기기, 의료 종사자들한테 지원금이 더 제공이 되는 이러한 정책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뭐 SCA 헬스케어라고 하는 그룹이 네. 있습니다. 그 기업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원금이 이제 일회성 수익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실적 상당히 좀 견조하게 나왔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발표 예정도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같으면 이제 해외 주식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방송에 그러면은 왜 딴 나라 얘기하고 그러지? 그게 그래서 우리 주식한테는 어떤 연관성이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 막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학개미가 30억 달러치 7월 한 달에만 3조 원어치 해외 주식을 구매하셨다고 하니까 사실 해외 주식이 이게 더 많겠네요. 뭐 국내도 훌륭하시고 해외도 네. 훌륭하시지만 최근에 이제 질문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은 기존에는 커다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다면 그렇죠. 최근에 좀 작은 디테일한. 기업들도 그리고 뭐 테슬라도 테슬라지만 테슬라와 관련된 기업들 뭐 이런 것도 혼자서 조사해서도 이제 저한테 연락 오시고 그러신 분들이 부지런하신 많으시더라고요. 개미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맥락을 좀 짚어봤고요.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주식 애널리스트 최보원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